지속 가능한 발전 그리고 초격차 산업이라는 주제로 지역 현안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의견을 나누는 포럼이 오늘 이렇게 의미 있게 마련되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오윤재입니다. 저는 과학기술정통부 정보통신부에 PM이 8명 있는데 그중에 반도체 분야하고 양자 분야를 맡고 있는 오윤재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왜 인공지능 반도체인지, AI 반도체인지, 그 다음에 반도체가 현재 전 세계적인 동향이나 기술적이거나 정책적인 그런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느 형태로 발전하고 현재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라고 한 부분, 그 다음 앞으로 어디로 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특히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 5G, 6G, 그 다음에 제가 맡고 있는 양자 쪽, 그 다음에 사이버 보안, 메타버스, 이게 이제 저희들 전략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는 쪽이거든요. 저 한국에 받았을 때 딜스코프하고 쭉 보내주고 해야 되는 그거에 특화됩니다. 근데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공지능 알고리즘, 인공지능이 막 뜰 때 우리한테 어베이러블한 프로세서는 GPU가 가장 병렬 연산, 최적화된 연산이고, 여기까지 이제 AI 반도체, 왜 AI 반도체냐고 이제 조금 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이 AI 반도체 벌써 이제 동향인데요. 같은 자료하고 저희가 예타를 받을 때 프로젝션도 하고 히스트랑 같이 해서 작업을 좀 했는데, 그 시스템 반도체, 우리가 잘 아는 메모리 반도체 규모가 시스템 반도체가 한 2배, 3배 정도 시장이 커요. 그러면 얘가 이제 어떻게 발전할 거냐, 얘를 예측할 때 그렸던 그림에서 지금 연도가 굉장히 한 4, 5년, 3, 4년 이렇게 더 뒤로 가야지 시프트 돼야지 맞을 것 같아요. 예전에 이걸 그릴 때 그림이나 MPU가 그렇게 도미넌치 하지 못했던 부분은 생성형 모델로 가면서 그리고 그 이전에 MPU, 아까 MPU의 가장 큰 단점이 현재 있는 아무리 작은 컴퓨터든 PC든 컴퓨팅 아키텍처를 만들고 우리는 저기서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청해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전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제1회 미래혁신 융합포럼 개회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진행 맡은 아나운서 양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식순의 의거 먼저 국민의를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몸이 불편한 분이 계시다면 앉은 채로 예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국기를 경례. 이철우 경사부도 지사님 함께 해주셨네요.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시간을 해주신 오윤재 정보통신 기획현관 PM께도 다시 한번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인 미래혁신 융합포럼에서 주최하는 첫 번째 행사로 아주 의미 있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미래를 위한 혁신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미래도시, 미래산업, 미래기술의 주제로 이번 행사는 마련이 됐습니다. 본 행사를 위해서는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스피어잉스, 루트렌, 그리고 이글루 코퍼레이션에서 후원해 주셨는데요. 감사의 말씀과 더불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정말 바쁜 날에 참석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다보스 포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보스는 한 50년 된 세계의 경제 포럼입니다. 스위스의 작은 도시에서 시작한 다보스가 세계의 경제 포럼을 개발하고 있고, 아스펜이라고 미국 콜로라도에 있는 작은 도시에서 15년 전에 발족한 안보 포럼이 전 세계의 안보에 대한 문제를 전 세계에서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미래혁신융합 포럼의 첫 행사를 기반으로 세계적인 포럼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초격자 산업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그리고 지속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끄럼이 되겠습니다. 미래혁신융합 포럼의 행사를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참여를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하루가 여러분 10월을
멋진 하루의 시작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방금 저 소개받은 서리수라고 합니다. 오늘 모인 이유는 미래를 잘 준비하자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을을 나타내는 한자 수어가 뭐냐면 천고마비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마비가 말이 살찐다는 뜻인데 빨리 말하면 흉노적이 그 몽고 지방에 있는 말들이 가을이 되면 살이 찌고 살이 찌면은 쳐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잘 준비하자 그런 의미로 천고마비라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올해는 정말 유난히도 덥고 또 긴 여름이었습니다. 긴 여름 잘 지내시고 오늘 가을을 맞이하는 오늘 날을 정말 잘 잡으셨습니다. 이 행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우리 지역의 혹은 서울에 많은 기업과 연구기관에서 참석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자문위원으로서 감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의 그 브레이크 있는 그런 모임이 되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도 작은 힘이지만은 한번 보태볼 생각입니다. 이 시기에는 좀 어색하시죠? 어떤 포즈를 원하시나요? 일단 시작! 파이팅! 다들 센스가 있으셔서 포즈 그대로 유지. 이번엔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운동화 신고 오셨네요. 상생형 일자리, 첨단산업 육성 인프라 수건 사업 해결에 주력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정말 바쁜 일정으로 흔쾌히 그 강연을 수락해 주셨는데요. 지역의 미래 도시화를 위한 규제 강연, 이철우 경상도 지사님 모시고 청해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강연 미래 다보스 포럼이 된다고 하는데 다보스 포럼이 보다 적은 사람이 시작했죠. 우리 이제 차츰차츰 전 세계 유명 인사들이 다 가니까 오늘 다보스 포럼이 됐는데 그런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영구 총장님, 서리수 총장님이 다 계시니까 잘 될 것 같네요. 원래 말이 넓을수록 길을 잘 찾는다 그죠. 아까 제 도지사 대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해도 뭐 대부분 아시라 생각하는데 오늘 제가 경주에서 통일처에서 통일서원제 통일을 기원하는 그런 제를 지내봤습니다. 삼국통일은 언제 됐나요? 삼국통일. 삼국통일 676년이 됐습니다. 삼국통일을 하는 가장 역할을 많이 한 분이 김춘추하고 김유실입니다. 완서는 그 아들 김범민이 문무대학에 있는데 삼국통일을 하기 전에 신라가 가장 못 살았습니다. 삼국 중에는 가장 못 살았습니다. 고구려가 힘이 세고 백제는 잘 살고 신라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백제한테 늘 얻어터집니다. 백전백패입니다. 거의. 백제는 잘 살기 때문에 군인이 있었습니다. 신라는 군인이 없습니다. 전쟁 가면 농민들 모아서 갑니다. 농민들 모아서 가니까 실력이 안 되죠. 그래서 김춘추가 어떻게 하면은 백제하고 고구려한테 이길 수 있겠느냐. 그래서 밖에서 외교력으로 이기려고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 갔었습니다. 일본에 가서 한 1년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하고 힘을 합쳐서 백제하고 고구려한테 이겨보겠다. 가보니까 일본이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수준도 나고 사는 것도 형편없고 600년도는 우리 신라보다 훨씬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당나라로 갔습니다. 당나라는 그 당시에 세계 생산이 40%짜리였어요. 당나라, 송나라, 원나라, 청나라 그 나라들이 세계 40%짜리. 전 세계는 그 당시만 해도 영국이 산업혁명 전까지는 중국 세상입니다. 중국 세상. 중국과 인도 세상입니다. 인도에서 문화가 아프리카에서 사람이 생겨서 인도를 거쳐서 중국으로 문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꽃을 피운 게 중국입니다. 그런데 당나라부터 꽃을 피웠어요. 당 문화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당나라에 가서 김춘추가 4년을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하고 가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하고 협조하겠느냐. 그래서 당패종을 설득을 해서 라당연합을 만들었습니다. 라당연합을 해서 660년에 백제를 멸망시켰습니다. 백제는 너무 잘 살았기 때문에 좀 쉽게 하면 준비가 덜 됐습니다. 그때 이게 미래 준비하는 거 똑같습니다. 신라에서 화랑을 키웠습니다. 화랑을. 군인을 넣고 젊은 애들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16세가 적지도 않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16세까지 어려 보이지만 그때 평균 수명이 한 30살도 안 됩니다. 30살. 인간이 태초에 났을 때 인간이 얼마쯤 살았느냐? 20년 살았습니다. 20년. 이 동물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동물 개가 한 15년 이 사이 20년 사이 삽니다. 동물 우리가 집에서 음식을 잘 줘도 옛날에 밖에서 살면 우리가 못 삽니다. 먹을 게 좀 적어서. 지금 집에서 뭐 개를 영양제도 주고 오만 거 다 줍니다. 애완견. 그래도 20년 미만 삽니다. 동물 우리가 동물이었습니다. 동물이 20년 미만 삽니다. 조선시대 때 우리가 평균 얼마 살았느냐? 물론 아기 때 많이 죽기 때문에 평균 수명이 작습니다만은 조선시대 평균 수명이 27세입니다. 임금이 얼마 살았는데 임금이 최고로 부잣집에 태어나가지고 최고로 잘 먹고 교육을 잘 받았는데 임금이 몇 년 살았겠어요? 뭐 그전에 고구려 신라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이 최근의 나라라면 얼마 살았나요? 임금이. 추기호한테 임금이 얼마쯤 살았나 진짜 모르겠네요. 임금이 41세입니다. 41세. 임금 27사람 평균 나이가 아니라 41세예요. 그래 화랑이 16세 같으면 화랑이 요새는 우리가 자꾸 화랑이 그 젊은 애기들 그랬는데 애기들이 아닙니다. 16세 같으면 거의 중널들입니다. 사실은. 중널들. 오래 사는 사람은 살지만은 대부분이 오래 못 사니까 그 살만큼 사는 사람들이다. 그렇다고 내가 뭐 어른은 아니고 청년인데 16세, 15세 이런 사람이 화랑입니다. 그래서 김춘추가 백제하고 전쟁을 할 때 마지막 전투에 전쟁을 할 때 백제는 5,000명 나왔는데 군인이 나왔고 군인이 신라는 5만 명이 나갔는데 누가 나왔느냐? 농민이 나갔습니다. 농민이. 그래서 제일 먼저 화랑 보고 공격을 하라고 공격. 화랑이 먼저 저게 쳐들어가라. 해백장군 들어갔죠. 황산벌 전투. 해백장 마지막 전투인데 전쟁하러 갔습니다. 전쟁. 그래서 누가 공격을 했냐? 화랑 중에 한 명을 뽑아가 제일 먼저 공격을 보냅니다. 이게 신라의 화랑 정신이 뭐냐? 제일 먼저 가서 죽습니다. 가면은. 그런데 누가 갔느냐? 제일 먼저 전투에 간 사람이 방군이라는 가수입니다. 방군. 김방군이 김방군. 누구냐? 그때 총참모장이 김유신입니다. 김유신이 많이 들어봤죠? 김유신 동생이 김흠신인데 사단장입니다. 그 아들이 김방군입니다. 자기 큰아버지는 총참모장이고 자기 아버지는 사단장이고 내가 뽑혀서 먼저 갔습니다. 먼저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로 목을 쳐가지고 말 안장에 실어가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간 화랑이 누구냐? 두 번째 간 화랑. 우리 화랑이라는 이름 아는 사람 누구 있어요? 반창이죠, 반창. 화랑 반창인데, 반창은 김춘추는 그때 임금이 됐습니다. 임금이 되었고, 임금의 딸이 시집을 갔는데, 그 시집 갔는 집에 조카입니다, 조카. 그리고 왕족입니다, 왕족 시켜. 왕이 결혼했는 집에 가면은 그 왕족을 보는 겁니다. 그 집에 반창입니다. 반창을 두 번째 보냈더니 거기에서 가소롭다고 권리 보냈습니다.
돌려보냈는데 회의해가지고 한 번 더 가라 이래. 한 번 더 가고 목을 잘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농민들이 자 여기 김유실의 조카도 죽고 김춘준 딸의 조카도 죽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분기 택천회가 공격을 해서 황산벌 전투의 이기가 백전 멸망시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지도자들이 자기들도 단련을 하고 훈련을 하고 많이 외국도 가서 공부도 하고 했지만 자기 가족들을 대표를 해서 가지고 공격을 하고 죽는 줄 알면서 그게 희생정신입니다. 그런 정신이 없이 나라를 이끌어가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화랑 정신이 어떤 정신이냐? 희생정신. 젊은 사람들이 훈련을 충분히 했고 그 화랑이 하는 게 요새 한류입니다. 화랑이 무예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거기 내려와서 지금 한류가 돼가지고 K-팝이 되고 K-드라마가 된 겁니다. 아시겠죠? K-팝, K-드라마가 다 경북에서 만든 거예요. 그게 화랑에서 나온 거예요. 화랑에서. 그래서 오늘 통일서원제 갔다 오면서 통일을 위해서 그렇게 노래를 했고 아당연합을 했는데 고구려는 668년에 망했고 그 다음에 668년에 그러면 통일이 돼야 되는데 통일이 안 됐습니다. 왜 안 됐겠어요? 당나라가 안 나갑니다. 당나라는 주변에 있는 나라를 다 복속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걸 먹으러 온 거지 도와주러 온 게 아니에요. 먹으러 왔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신라, 백제, 고구려가 힘을 합쳐가지고 당나라하고 싸움합니다. 당나라를 물러가라고. 당나라는 직접 통치하려고 도읍을 다 만들었습니다. 계림 도덕부, 안동 도덕부를 다 만들고 자기들 직접 관리하려고. 그런데 싸움을 했는데 내초성이라고 있어요. 내초성. 지금 양주쯤 되는 양주. 거기에서 신라군하고 신라는 백제, 고구려가 이미 한 나라가 됐으니까 이 문무대왕이 이 세 나라를 합치는 이 사람들 대표로 이끌고 당나라하고 싸움해서 675년 10월 23일 당나라 군인들을 거기서 박살을 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쫓겨서 나가다가 676년 비벌포로 가는데 지금 당진쯤 돼요. 당진. 거기에서 마지막 중국으로 몰아냈습니다. 그래서 676년에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675년 10월 23일 그 매초성 전투에서 우리가 당나라를 대전설을 기록한 그날을 기념해서 10월 23일은 경국 도민의 날입니다. 아시겠죠? 경국 도민의 날. 우리가 당나라를 부르쳤는데 이걸 국경에 가면은 법원사 하는 절이 있습니다. 그 절에 가면 그걸 써놨어요. 그 당시에 그 외국에 가서 많은 군인들이 죽었다. 그것을 원혼을 달리기 위해서 여기에 절을 세운다. 일어났어요. 외국가 죽었던 게 우리 당나라한테 맞아 죽고 그 전에 고구려한테 맞아 죽었던 거를 거기에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법원사, 국경에 가면은 법원사 절이 큽니다. 법원사를 꼭 들려보면은 거기 우리 대한민국 선조들의 기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통일기원제, 통일서원제를 다녀오면서 이 민족이 통일을 해야지 미래가 있습니다. 통일을 하면은 땅 넓이가 22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인구는 8천만 됩니다. 8천만. 우리 지금 남쪽에서 한 사람이 5천만, 북쪽에 한 2,300만. 북한 인구는 자세히 모릅니다, 지금. 많이 굶어 죽었다 해가지고 얼마나 있는지 자세히 모르지만 한 2,300만 아니겠느냐. 그리고 해외에 750만 있습니다. 해외에 750만. 그게 8천만입니다. 세계 인구는 얼마예요? 세계 인구. 세계 인구 얼마나 들어있어요? 80억입니다, 80억. 80억에 8천만 원, 몇 프로입니까? 80억에 8천만 원.
1%잖아요, 1%. 우리 국민은 한민족은 항상 전 세계의 1%였습니다, 1%. 전 세계 인구가 10억 되는 데가 인간은 언제 태어났는지 자세히 모릅니다. 그런데 적어도 한 7만 년 전부터는 우리가 호모사피엔스 이런 인간들이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7만 년 전부터. 그러면은 그때부터 인간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10억이 될 때까지. 그래 태어나면 오래 못 살기 때문에 이거 잘 안 굵습니다. 인구 10억 되는 게 1820년, 1820. 10억 되는 게 전 세계 인구가 10억. 이 지구 땅덩어리가 얼마나 돼요? 이 지구 넓이가 얼마나 많으잖아요. 미래를 알아가면 우리 지구가 어떻게 생기고 육지는 어떻게 생기고 산은 어떻게 되어 있고 우리 갈 길은 뭐고 어느 나라가 어떻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뭘 해가 인마들 이기겠느냐 이런 거 연구해야 되잖아요. 지구가 한 5억 제곱킬로미터, 5억 제곱킬로미터. 그 중에 30%가 육지고 70%가 바다입니다. 30%가 또 얼마예요? 1억 5천. 1억 5천 제곱킬로미터. 정확하게 1억 4,800이 육지입니다. 1억 4,800. 그 중에 우리가 22만 제곱킬로미터를 가지고 있다가 12만은 북한에 가 있고 10만은 가지고 있어요. 10만. 그 우리 땅덩어리 0.07%가 있거든요. 인구는 1%고, 인구 1%, 한민족 1%입니다. 1%. 그런데 앞으로 1% 계속 유지하겠느냐? 1820년에 10억이 됐으니까 그때 대한민국은 1820년에 조선 한 중기쯤 되죠. 조선 말기 비싸요. 1800 그때 우리가 1000만 좀 됩니다. 1000만. 우리가 1910년에 합방될 때 인구 저항을 모릅니다. 왜 조선시대 때 인구를 모르느냐? 노비 있잖아요. 노비들은 경제가 안 됩니다. 아예. 또 여성들 이름이 없습니다. 여성들 이름 지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여기 우리 정정무, 우리 성일수 총장님 정정무 성함 알아요? 정정무. 없죠. 무슨 김해김씨 이런 거가 있어요. 옛날 우리 제사 지낼 때 김해김씨만 쓰죠. 비석에 가면 여성분들 전부 다 경주희 씨, 김혜김 씨, 무슨 미랑박 씨 이름을 써놨지. 이름 없죠. 이름이 없어서 안 쓴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지금도 자기 엄마 이름 안 쓴 사람이 있어요. 제사 지낼 요새 어제 내가 장례식 장가니까 자기 비석을 만들었다고. 엄마 아버지 비석 만들었는데 저 엄마 이름 안 써놨어. 엄마 이름 없나 봐요. 이때 왜 안 썼나 봐요. 옛날부터 안 썼잖아요. 옛날에 이름 없어서 안 썼지. 이름 있는데 왜 안 써요? 이거? 조선시대 때 이름 썼는 지 얼마 안 됐어요. 신사임당 이름 알아요? 우리 5만원짜리 신사임당. 오윤재 박사님, 그 반도체는 잘하지만 역사도 알아야죠. 신사임당 이름 아는 사람? 없습니다. 이름 있어야지. 이름 없습니다. 신사임당. 사임당 집 이름이에요. 대구 때 가는 거 똑같아요. 대구 때. 대구에서 시집 오면 대구 때가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그 동네 이름 불렀어요. 그 어디서 시종 공산군에서 온 공산군 때 이어서 무슨 수성구에서 온 수성구 때 이런 거 이름이 여성들 이름이. 그래서 멀리 와서 잘 모르잖아요. 저 어느 동네 와서 잘 몰라. 멀리서 옛날에 다 이웃이 결혼했는데 혹시나 멀리 하고 이름을 잘 모르겠다. 이름이 뭐예요? 물 건너때. 물 건너서 왔다. 물 건너때. 그게 우리 엄마들 이름이야. 물 건너때. 그게 엄마 이름이야.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난중일기 이래 써놨습니다. 오늘은 병사들의 이름 만들어주기 합의가 했다. 이거. 병사들이 왔는데 전쟁을 치르는데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이름이 뭐야? 개똥입니다. 너는 소똥이고 너는 마당새 너는 말부리. 말부리가 뭐야? 말부리도 없다 이 말이고 마당새는 마당치고도 없다 이 말이야. 전부 그런 이름들이야. 이름이 없어요. 등재도 안 하고.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이 인구 통계가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걸 등재해야 뭐 인구가 나오든지. 그래서 조선 합방될 때, 일본 합방될 때 1300만 내지 1600만일 거다. 그런 생각했어요. 그러면 1820년에 세계 인구가 아까 얼마나 됐어요? 10억. 우리 인구는 1000만. 100년이 흘러가니까 1920년 되니까 인구가 2배 됐습니다. 20억. 100년 만에. 왜?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먹을 게 많아지고 물질이 좀 풍부해지고 그러다 보니 좀 더 살아.
더 살다 보니까 생명이 길어지니까 이거 바꿨어요. 2배 부르는데 100년이 수십만이 내려올 동안 인구가 10억 됐는데 100년 만에 2배가 됐어요. 그 100년 후에 2020년 지금 얼마냐? 80억 됐어요. 4배가 붙습니다. 4배가. 왜? 이건 그야말로 물질 만능주의 풍요롭게 먹고 또 의료가 발달합니다. 잘 안 죽습니다. 의료가 발달해가. 어린애가 다 죽었는데 조선시대 때 5살 돼야 호적 올립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고 홍역 치러야지. 저들 때도 형제간에 학교 같이 다닙니다. 형제간에. 저 젊은 분들 이해를 도저히 못하는데 내 동기가 초등학교 형하고 동생 같이 다녔습니다. 왜? 호적이 다 넘게 돼가지고. 그런데 호적하러 자기 집은 아버지가 글을 모릅니다. 우리나라 해방될 때 글하는 사람 30% 없습니다. 30%. 글을 모릅니다. 어느 정도 모르네. 1, 2, 3을 모르는데 1, 2, 3을. 그래서 호적을 하러 왔는데 동장한테 시킵니다. 그 동네 동장한테. 큰 놈이 상배고 둘째 놈이 덕배로 이름을 적어라. 이상배 이덕배인데. 그런데 여기서는 맨날 부를 때 덕배를 큰 놈으로 이름을 올리는 거예요. 덕배로. 그러니까 부르는 거는 상배가 큰 놈이고 덕배가 작은 놈인데 호적은 덕배가 큰 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군대 명장이 나왔어요. 동생이 먼저 나온 거야. 동생이. 아니다. 이 큰 놈이 먼저 가야 된다. 아니 부르는 대로 온다. 이거 부르는 대로. 그러면 부르는 대로 가야 작은 놈이 먼저 군대 가는 거예요. 작은 놈이. 그게 우리 현실, 얼마 전에 현실을 제 공개해요. 그게 우리나라입니다. 대단한 나라가 지금 갑자기 잘 사니까 젊은 아들은 원래 그렇게 잘 사는 줄 알아요. 부르는 대로 이렇게 작은 놈이 군대 먼저 갔어요. 호적도 안 바꿔줘. 그때는. 지금 이 제기하면 다 바꿔줘요. 그때는 안 된다. 부르는 대로 와. 이래가지고 얼마나 콧질질 흘리는 군대 갔다니까요. 17살 때 군대 간 거예요. 저녁에 가야 될 걸 지각을 가지고. 그래서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였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인구가 지금 우리나라가 1% 8천만입니다. 8천만을 유지해야 하겠느냐? 저는 미래가 이제 기술도 미래가 있지만 인구 미래 어떻게 되겠느냐? 인구 미래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남한만 5천만 유지하려면 어떻게 돼요? 5천만 유지하려면 남한 5천만 유지하려면 1년에 몇 명 태어나야 돼요? 우리가 80년 산다고 보면 80년 산다고 보면 70만 태어나야 돼요. 70만. 근데 얼마 태어나요 지금? 원래 20만 태어날 거다. 20만. 그러면 50만이 부족합니다. 50만. 우리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 50만이 부족합니다. 매년. 그러면 20만 태어나면은 남자가 10만 되겠죠. 여자 10만. 그 10만 명이 군대 가가 1년씩 있으면 군대 얼마 돼요? 1년이, 지금 군대 1년 반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대로 계속 20만씩 유지되면은 군인이 1년 6개월 하면 15만 배 안 되면 15만. 지금 60만 대군이나 하는데 벌써 50만 줄었습니다. 60만은 이미 깨졌고 50만 대군이지.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 우리나라 20만이 태어나는데 남자 10만, 군대 100% 나간다 하자. 100% 나간다 하더라도 1년 반 군대 생활하면 15만 명이 군인입니다. 15만. 그 15만 군인이 가지고 나라를 지킬 수 있느냐? 나라 지킬 수 있느냐? 그 굉장히 심각한 미래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이제 미래혁신융합 포럼이니까 그 미래 어떻게 해야 돼요? 로봇이 지켜야 돼요. 로봇이. 여러분 기술 로봇으로 지킬 수밖에 없고 로봇을 많이 해가 전방에 전부 로봇을 세워놓는 거야. 로봇이 전마다 오면 감지 딱 해가 바로 손들어 딱 해가 손아들면 총사업하게 지금 손들어 손아들 로봇이. 그러니까 여러분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현 상태로 가면 대한민국 국방이 안 돼요. 국방이. 군대 갈 놈이 있어서 국방을 해보든지 하지. 그래서 로봇 AI 붙은 로봇. 그러니까 딱 구분해가 저기 북한등 접근이냐 아닌지 빨리빨리 알아야 되잖아요. 구분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이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 나라부터 지켜야 될 거 아니야. 나라부터. 그럼 이스라엘 어떻게 지키고 있어? 이스라엘 유대인이 우리는 1%인데 유대인이 몇 프로겠어요? 유대인 0.2%. 유대인 1,500만입니다. 1,500만. 0.2%입니다. 0.2%. 그러면 안에 반이 살고 밖에 반이 삽니다. 그 유대인이 노벨상 중에 과학상은 35%를 유대인이 받았습니다. 노벨상 과학상은 35% 유대인이 받습니다. 독일에서 받거나 러시아에서 받거나 프랑스에서 받거나 미국에서 받거나 다 과학상은 유대인들 3분의 1이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나라 어떻게 지켜요? 우선에 정신이 우리하고 다릅니다. 이스라엘 한 번도 안 살아본 대대로 유럽에 살다가 쫓겨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에 사는 유대인이 지금도 재벌입니다. 나이도 50 넘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쟁 나면 이스라엘 갑니다. 이 사람들. 우리 민족 지키러 갑니다. 나는 이스라엘 유대인 민족이지 유대인 살아보지도 않았고 그래도 그 지키러 갑니다. 그래가 그 사람들 정신이 그래 살아있고 또 지금 기술이 그 이란에 가서 그 하마스의 수장 죽였는데 이란 대통령 취임식하고 이튿날 죽었잖아요. 그 수장이 와서 어떻게 죽였느냐 모릅니다. 아무도. 그게 과학기술입니다. 처음에는 뭐 드론가 했다 하는데 드론 공격이 한 흔적이 없는 거야. 그럼 안에서 어떻게 했느냐 아무도 모르는 거야 지금.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그 아는 사람 그거 어떻게 죽였느냐 아는 사람 발표는 이란에서 발표를 못합니다. 왜? 겁이 나서 발표를 못합니다. 저걸 무대다 장치를 뭘 해놨는지 과학기술입니다. 지금 과학기술이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과학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 저는 과학기술을 어떻게 지킬 거냐 대한민국도 이대로 되겠느냐 제가 중구난방으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이대로 과학기술 되겠느냐 삼성과 애플을 좀 비교하겠습니다. 삼성 애플 2000년 삼성이 애플의 시총이 2배였습니다. 2000년에 삼성이 애플 2배 10년이 흘러가니까 애플이 삼성이 2배 거꾸로 2배 그럼 20년 흘러가 현재 2024년 삼성과 애플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애플이 삼성이 9배입니다. 9배 시총이 그러면 삼성이 자산이 적느냐 삼성은 자기 총 자산의 고정 자산이 51%입니다. 애플은 10% 미만입니다. 자산 없습니다. 어떤 자산이나 과학기술 인재입니다. 인재. 삼성이 왜 그걸 못 따라가는 거예요? 왜 애플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애플만큼 우리가 삼성이 했으면은 우리나라 소득이 한 2배쯤 올라갑니다. 왜 그걸 못 따라가요? 왜? 1등부터 3,000등까지 의과대학을 갔습니다. 1등부터 3,000등까지. 의과대학 갔으면 이 사람들이 바이오도 만들고 인공장기도 만들고 이런 연구실에 가는 게 아니고 나무 코나 고치고 한다고 나무 눈이나 키우고 뭐 성형이나 하고 피한성 알죠? 피한성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외과, 정형외과 피한성정 이런 거 하는 거야 그냥 내산소 안 하고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는 안 하고 이런 정신 가지고 뭘 나라를 새롭게 만들겠는데 그것도 몇 사람 늘린다 하니까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납니다. 왜? 내 돈벌이 안 된다. 자영업자를 만들어가지고 전부 의사를 자영업자 만드는 나라. 이 말이 되는 얘기예요. 자영.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재벌 의사를 지킵니다. 국민의 생명. 누가 지킵니까? 우리니, 경찰이, 소방이. 의사도 재벌입니다. 의사도 재벌. 생명 지키는 겁니다. 만약에 소방을 자영업자로 만들었다.
소방을 문재인 정부 때 소방 50% 늘렸습니다. 우리 도청이 4,000명인데 6,000명 만들어야 돼요. 갑자기 3년 만에. 군소리 없이 50%다 늘렸습니다. 지금도 부족하다 이렇게 합니다. 지금도. 그 사람들 자영업자 만들었으면 이게 잘 들어야 됩니다. 자영업자 만들어서 이거 가다 쓰러진 사람 한 사람 구급하면은 그 100만 원. 또 가정집 불 났는데 아파트 불 끄면은 또 200만 원. 산불 끄면은 1억. 뭐 이래 정해놨다 하자. 그러면 이 사람들 소방관들이 그만 어디 막 쓰러졌다, 아침에 심정지에 났다, 누구를 물에 빠졌다, 구해주러 갔다, 자물쇠 열어주러 갔다 오면 50만 원, 100만 원씩 받고 그것도 보험으로 처리하고 그래 했으면 50% 늘리라. 늘릴 수 있겠습니까? 난리 나겠죠. 내 소득이 줄어드는데 공무를 만들어놓으니까 더 늘리라, 더 늘리라. 그래 의사도 간은 공무를 해야 된대. 간은. 왜 내가 시골에 저 촌동네 면에 사는데 왜 의사가 없나 이게? 갑자기 쓰러졌다. 의사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전부 자영업자를 만들어가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드냐? 영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나라를 다 월급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편안이 많습니다. 잘 안 고쳐줍니다. 하루에 한 사람, 두 사람밖에 안 봅니다. 그러니까 또 매일 일리가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고. 그래서 적당하게 섞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 1등에서 3,000등까지 또 2,000명 내리면 1등에서 5,000등까지 대통령 주재에 회의를 했습니다. 시도지사들하고 2,000명 내릴 때 대책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1등에서 3,000등까지 할 때도 다 의과대학, 3,000등까지 의과대학 가서 이공계가 다 죽었는데 5,000등까지 하고 나면 이공계를 어떻게 할 거냐, 이공계. 기술 혁신 아무리 하고 싶어도 연구하는 거 없고 머리 쏟는 다 빠져버리면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이 나라 미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의사들 협회 가서 제가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맞을 pap을 하고 여러분들 공부 잘해가지고 1등부터 3천까지 다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내가 수입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올리느냐 그것만 연구하고 있다. 이게. 어떻게 질병을 고치고 새로운 5차 산업으로 가는 4차 산업과 5차 산업 4차 산업은 사람 대신에 기계가 일하는 겁니다. 5차 산업은 뭐냐? 5차 산업 무병장수 사람이 안 죽, 배가 걸리면 안 죽는 거예요. 그 쉽게 얘기하면은 누가 이암이 걸렸다. 이암 수술할 게 아니라 이를 하나 바꿔주는 거야. 이 자동차 부품 바꾸듯이 부품 하나 바꾸고 머리가 박용한 머리가 다시 있네. 머리 새까맣게 해줄까? 이거 어떻게 하나 바꿔주고 덮개 하나 오면 머리가 새까맣게 나는 거 있고 이게 5차 산업이에요. 5차 산업. 이제 900살까지 살아야 되거든요. 이제 도저히 더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 사람 재판 받아라. 이 사람을 저절로 보내자. 이러면은 아따리 보내고 그게 5차 산업이에요. 5차 산업. 그게 마지막 인간의 산업 중에 마지막 산업이 5차 산업입니다. 이제 마지막 산업. 그래서 저는 그 5차 산업 혜택 안 뽑아도 150살 살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50살. 150살 살 수 있습니다. 150.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런 5차 산업에 의과대학이 좀 가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기술을 가지도 안 하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돈벌이만 하는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 이게 어떻게 할 거냐. 미래에 있느냐. 미래. 대한민국 미래에 있겠느냐. 지금 몇 시에 지금? 15분 더 해도 되네. 15분 이제 서서히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나라 느끼는 건 여기 총장님들 시대 당문일에 저가 살 때까지는 당문일이 사는 게나 저가 사는 게 같이 살았어요. 제가 느끼는 그게 발전이 없었습니다. 초급 높이 인간이 먹고 사는 게 뭐예요? 인간은 초급 높이 그걸 채취.
채취해가 뭐냐? 연료에 따먹거나 불 뜯어먹거나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 동물이 채취하는 동물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수렵하는 동물이 있어요. 동물을 잡아먹거나 물고기 잡아먹거나 그걸 다 수렵이에요. 수렵. 먹는 방법 두 가지입니다. 채취하거나 수렵하거나. 그 인간은 두 개 다 해요. 채취하고 수렵하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부족했습니다. 채취하고 수립할 게 부족해서 인사가 뭡니까? 우리 인사. 우리나라 인사. 밥 먹었냐? 면 먹는 게 밥 먹었냐? 자고 있나봐 식사했습니까? 식사했습니까? 점심은 한 끼 건네뛰는 거야. 점심. 건네뛰는. 그래 점심 한 끼 떼었습니까? 점심. 점심이라는 단어는 마음에 정맞지는 거야. 마음에 정맞지는 거야. 그냥 한 끼 그냥 먹어야 되는 먹을 게 없으니까 한 끼 떼우는 거야. 점심, 마음에 정맞는 점심. 그러고 우리나라는 5천년 동안 1000번의 침묵을 받았습니다. 1000번의 침묵. 그러니까 매일 자고 있다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있어요? 별거 없으시죠? 별거 없으시죠? 요새도 만나면 별거 없는 거예요. 그러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냐? 다른 나라 그런 인사는 안녕하냐? 합니다. 다른 나라 만나서 반갑다. 이런 인사는 좋은 아침입니다. 굿모닝. 이런 인사는 독일로부터 모르겠고 일본도 똑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별거 없으시죠? 안 먹었습니까? 이게 역사적 사람. 그런 대한민국이 저까지는 똑같이 살았습니다. 제가 중학교 갈 때, 우리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갈 때 50%도 못 갔습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는 그보다 학교를 더 못 갔고, 조선시대는 학교 가는 사람이 3%입니다. 3%. 그거는 향교나 서당 두 군데 가는데 3%. 일제시대 거래하는 사람 30%. 우리 초등학교 의무교육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이승만 때문에 의무교육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학교 좀 갔는 게 우리나라. 1948년 5월 10일 날 선거를 처음 대한민국 역사상 선거를 처음 합니다. 처음 하는데 1, 2, 3도 모르고 이승만, 이기붕 쓰라는 이름 모릅니다. 1, 2, 3 모르고 이름도 모르니까 짝대기 선거했습니다. 그런 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10번째 가는 나라가 됐고, 얼마 전에 제가 캄보디아 갔더니 훈센 총리가 38년 동안 총리를 했습니다. 하다가 자기 아들 물려줬는데 지금은 상원의장입니다. 70년대 자기가 한국 갔을 때 저거 훨씬 잘 살았대요. 먼저 해줬습니다. 우리가 알람미라고 갖다 줬습니다. 알람미, 우리 아버지들한테 물으면 알람미 나옵니다. 그 사람 먼저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 4만 불을 받고 자기들은 2,000불. 한국에서 제발 좀 더 하다가 한 나라 상원의장이 급수가 총리보다 높더라고요. 상원의장, 하원의장, 총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 저를 만나요. 저는 한 개 도의 장인데 다 만나주고 도와달라고. 그 나라 총생산이 우리 경상북도에 반도 안 됩니다. 그 나라 총생산이 우리 경상북도에 반도 안 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가 됩니다. 그럼 우리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런 경주 동국대학에서 얼마 전에 박사학위를 줬습니다. 9월 12일 날. 그 저녁을 경주에서 먹는데 상원 의원들이 한 10명 넘어 왔어요. 김치를 엄청 잘 먹습니다. 군세는 김치를 2사람 먹더라고요. 맛있나 하니까. 한국 음식이 최고이기 때문에. 몽고에 울란바토르 가니까 한국 식당이 10개 있다가 지금 100개가 됐습니다. 프랑스 파리도 한국 식당 100개 있다가 300개 됐습니다. 한국 음식이 불태나게 팔립니다. 영국에 작년 2월달에 갔더니 한국 식당에 100m 줄을 서야 있습니다. 2월달 굉장히 춥습니다. 저 길바닥에 100m 줄 서야 있습니다. 뭐 하려고? 빈대떡과 불고기. 현지인들이 그게 한국이 됐습니다. 이런 한국을 어떻게 할 거냐? 제일 중요한 이야기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깎아먹습니다. 해일조선을. 어떤 놈은 통일도 하지 마자. 통일 안 하면 일부를 못 지킵니다. 해일조선. 자살률 세계 1등입니다.
그보다 더 심각하면 저출생률 세계 1등 중에 1등입니다. 망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를 새롭게 깨어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나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단지 이제 희망을 끌 거는 기술을 어떻게 할 거냐. 결국은 4차 산업혁명이 정상적으로 되면 4차 산업혁명이 2030년 되면 시작할 거다. 완성이 될 거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많이 준비를 하고 있지 아직 4차 산업혁명이 온 건 아니래. 1차, 2차, 3차는 지나놓고 보니까 그 1차고 2차고 3차고 알았어요. 4차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사람 대신 기계가 일하는 주로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가면 뭐가 최고겠느냐? 아이디어 산업, 아이디어 산업, 아이디어. 아이디어라면 과학기술입니다. 과학기술 산업. 그러고 인간은 기계가 일하면은 그 소득 가지고 나눠 먹고 삽니다. 어떻게 합니까? 먹고 놀고 즐기는 문화예술 관광, 그 다음에 교육, 의료, 여기 일자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미래의 혁신 융합 포럼, 이거는 과학기술이 주로, 과학기술이 핵심입니다. 핵심. 그래서 대학을 어떻게든지 존치를 해야 되고, 연구소를 어떻게든지 존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대학을 특색 있게 만들자. 대학을 줄 서는 대학을 만들면 안 됩니다. 서울대학교, 경북대학교, 부산대학교, 전남대학교, 충북대학교 뭐 차이가 있냐. 나라에서 하는 대학이 뭐 차이가 있냐. 똑같은 과에 똑같은 사람 만드니까 서열이 생깁니다. 경북대학교는 과거처럼 반도체, 전자공학과 하고 너는 뭐 하고 너는 뭐 하고 따로따로 하자. 그래서 실험 잘하는 게 있고 농구 잘하는 게 있고 배드민턴 잘하는 게 있고 학교마다 다 특색이 있어야 되지. 그래야지 그 지역에 살아남는데 우리는 우리 지역에 필요한 걸 연구를 해야 돼요. 대학 총장도 계시지만 우리 지역과 상관없는 걸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 연구를 위한 연구를 합니다. 그냥 논문을 쓰기 위해서 논문 쓰고 뭐 사이언스에 올랐다 어디 올랐다 해봐야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 아니 국민에 무슨 문제가 있고 과학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안동은 뭐가 문제가 있느냐. 이걸 우리가 연구해가지고 이걸 해봐라 저걸 해봐라. 지역에 맞는 연구를 해요. 그래서 미래 혁신 토론도 지역에 맞는 토론을 해야 돼요. 지역에 맞는 토론. 그래 특화가 됩니다. 서울서 하나, 대구서 하나, 부산서 하나 똑같은 토론을 할 것 같으면 서울에 좋은 놈들 다 가지 왜 여기 있느냐. 그리고 우리나라는 실패한 겁니다. 대학을 줄을 세웠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앞으로 대학 너무 중요하고 연구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걸 살리지 못하면 더 이상 우리나라 발전이 어렵다. 그래서 경북은 지금 글로컬 대학이든 뭐든지 길을 쓰고 하고 있습니다. 길을 쓰고. 특히 과학기술. 이 분야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다. 그리고 문화예술관광입니다. 그게 일자리입니다. 문화예술관광. 인간이 본능으로 가는 거예요. 본능으로. 그래서 경상북도는 동해안을 꽉 채우려고 합니다. 동해안을 지금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시면 환장합니다. 외국 관광객 1억 명 시대 가면 우리 감당이 안 됩니다. 잘 때도 없고 놀 때도 없고 먹을 때도 없습니다. 1억 명 시대. 그때 우리 대한민국은 부유한 나라로 가 있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결국은 우리를 먹이 살리는 아이디어 산입니다. 아이디어. 아이디어를 어떻게 해야 할 거냐. 독창적인 인간, 창의적인 인간. 그래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학원에 가고 수능 시험 쳐가지고 전편일률적인 교육회가 더 이상 발전 안 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교수님이 한국 사람인데 미국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 경상북도 도청에 매주 화요일 날 7시 20분에 화공이라고 특강을 합니다. 그러면 특강 와서 서울 의과대학 학생들이 하버드 의과대학에 유학을 오는데 대학을 오는데 못 따라간다. 답을 없는 걸 문제를 줬는데 답을 계속 찾아갔는데 못 따라간다. 그래서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대한민국 학은 없애라. 수능 없애라. 대학을 자율로 뽑아야지 대학을 전편일률적으로 어떤 창의적인 인간이 나오느냐.
바꿔야 됩니다. 학은 어릴 때부터 학을 뺑뺑이 돌고 대치동 인재들이 대한민국을 지배할 때는 우리나라 망합니다. 대치동의 출신들이 시험 잘 쳐가지고 쪽집게처럼 집게 잘해가지고 대한민국 인재가 되었다. 더 이상 나라 발전 안 됩니다. 상권에서 보고 창의적인 인간들이 나와서 세상을 덮여요. 대치동 아들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학교 갔다 학원 갔다가 정신병원 갑니다. 40%가 정신병원 다닙니다. 그 우리 경북병원장 이나라고 필명입니다. 이 사람. 그분이 자기 부인이 목동에서 정신병원을 합니다. 목동의 어느 중학교,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 가는 중학교인데 그 중학생 40%가 자기 병원에 단골손입니다. 정신병원에. 그 1등 하는 애, 1등 하는 애가 항우울증을 먹습니다. 항우울증. 그런데 3등 하는 친구의 엄마가 와서 약을 좀 다 먹는 약을 좀 지어달라. 항우울증 먹습니다. 그 약 지어달라고 해요. 그게 대한민국이죠. 정신병 약 먹는데 그걸 지어달라고 하는 엄마들입니다, 지금. 극단적인 예지만은 다 그렇진 않지만 그런 형태의 대한민국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힘든 나라가 됩니다. 힘든 나라. 1등에서 5천등까지 의과대학 가고 어떻게 삼성이 살아남습니까? 어떻게 삼성이 세계 1등을 할 수 있습니까? 굉장히 힘든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지금 있는 옛날에 갔던 인재들은 지금 50대, 60대는 그나마 수능 1, 2등 했던 사람이 화학과 가고 물리학과 가고 잘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요 정도는 유지되지 더 내려가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대우각성하고 살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제가 영국하고 대한민국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게 갈 길이다, 우리 갈 길. 영국은 우리하고 면적이 같습니다. 그건 24만 제곱킬로부터 우리는 22만입니다. 22만. 인구는 우리가 더 많습니다. 인구는 남북한 합칩니다. 영국은 6,500만이고요. 우리는 8,000만. 그 전부터 그렇습니다. 그 전부터. 그런데 영국은 민주주의 만들고 자본주의 만들고 영어를 만들고 골프 만들고 축구 만들고 오만 거 스탠다드 거다리 다 만들었습니다. 스탠다드. 왜? 우리는 임금의 아들이 내려가서 임금을 합니다. 이 한 놈이 임금이 됩니다. 지도자가 됩니다. 외국에 쳐들어가면 임금이 먼저 도망갑니다. 허종 황제라 하는데 허종 황제는 자기 부인이 일본놈한테 시해당했습니다. 시해다 토막 살인당했습니다. 그것도 불로 태웠습니다. 그런데 일어나가 바로 도망갔습니다. 말이 됩니까? 영국은 어떻게 했느냐? 임금을 수입했습니다. 독일에서도 수입하고 프랑스에도 수입하고 심지어 바이킹에서도 수입해요. 바이킹. 해적. 지도자를 강한 사람. 그래서 영국은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지도자들이 강성해요. 그나마 신라의 임금들처럼 신라 김유신 아까 이야기했죠. 김춘추 자기 아들을 자기 조카를 전쟁터에 내보내는 이런 희생정신을 가진 그런 지도자 그런 나라. 왜 우리가 영국보다 못하냐? 몽골 하나만 비교해볼까요? 몽골은 그때 120만입니다. 120만. 고려는 300만이었습니다. 몽골이 1231년부터 1259년가 6번 쳐들어오는데 우리 임금들은 도망가려고 바쁩니다. 강화도에서 피해가지고 싸움 잘했다고 피난 잘했다고 그걸 자랑으로 역사책에 써놨습니다. 가들이 3만 명 쳐들어왔습니다. 3만 명. 2만 내지 3만 명 오는데 그걸 300만이 못 막아서 도망갑니다. 도망가. 그런 나약하면 안 된다. 과학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공격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더 공격적으로. 더 투자하고 더 세게. 중국에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우리가 투자가 말이 됩니까? 기업들이나 뭐가. 그래서
우리나라 과학기술 시대 이어가려면 더 과감하게 지도자들이 각성하고 과학기술자들이 정말 배워갖고 기업인이 배워받는, 저는 기업을 위한 나라라고 선언을 했는데 윤 대통령한테 2년 전에 연초에 회의할 때 저걸 했어요. 중앙공무원, 지방공무원 모두가 기업을 위한 서비스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비스기가. 기업에서 뭘 필요로 하느냐. 기업의 시간과 공무원의 시간이 다릅니다. 기업은 서류 가져와 좀 이따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바꾸시 가지고 새로 해갖고 6개월 흘러갑니다. 이자가 얼마냐. 기업이 망합니다. 1년 2년씩 흘러가니 수두로 갑니다. 그래가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겠냐. 정신을 바꿔야 돼요. 정신. 박 선생 이런 줄 알았죠? 그래서 정신을 기업을 위한 그런 나라로 가야 되고, 과학기술자가 가장 우대받는 그런 나라로 가자. 이야기 됐습니까?